제가 선택한 주식은 바로 이겁니다. 시스윈드. 네. 사실 제가 시스윈드를 코로나 초기 때 들어가서 좀 재미를 좀 봤어요. 네, 그때 한창 친환경 정책이 붐이 확 일 때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좋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윈드가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투자 완료되면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점프업 될 수 있다. 저의 분석 어떤가요? 아주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아주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매출 비중이 대부분 풍력 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그만큼 풍력에 진심인 회사다. 찐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스윈드는 아주 잘 갖고 나오시긴 했습니다. 했습니다. 뭐죠? 말투를 약간 그런데. 흐리시는 게 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 네, 기간적으로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랐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아, 이맘때쯤에. 이맘때쯤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나 왜 이렇게 네. 계속 뜨거운 거 이미 좀 많이 오른 애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왜냐하면 많이 사람들이- 오른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저기 네. 좋은 거 같아 보이고.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분할 매수로서 평균 단가를 맞춰가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시스윈드는 걱정 없는 회사다. 야, 그럼 저 좋은 실버타운 갈 수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스윈드 고마워. 나의 노후를 책임져줘. CF 준비하시는 거. 네. 돌아가. 무려 9,6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거의 뭐 1조 원에 가까운 또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잠깐만, 중국이랑 비교해도 그렇다고요? 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믿으셔야죠. 드디어 홍주원 소장의 머니주를 공개하시고. 첫 번째 힌트를 먼저 좀 드려볼까요? 또 심장이 빤스 뜨거운데. 자,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죠.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탄소 중립에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죠. 바로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얘기인데요. 차기 미 대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IRA 수혜주, 실적주 등등 그야말로 IRA가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IRA의 핵심이 뭔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법안이라고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쵸? 말이네요. 핵심은 재생에너지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등의 미국 내 녹색 산업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외국 기업에 주던 보조금들 있잖아요. 네. 이런 보조금들을 없애거나 축소를 한다라는 거죠. 네, 니들이 계속 뭐 세액공제 받고 싶어, 혜택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땅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공장 지어, 법인 만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혜택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아니 혹시 뭐 미국 공장 지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궁금해서 그래요. 왜 아니 이렇게 얼마나 흥분하시는 혜택을 주기래.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 혜택이. 이게 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사실 중국을 겨냥한 이제 법안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글로벌 산업에서 중국을 좀 빼겠다. 네. 아니 말은 네. 기후 되게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좀 정책 이름을 짓긴 했지만 내면은 보면 굉장히 미국의 이익을 위한 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혜택도 조금 파격적으로 많이 줍니다. 우리가 아까 솔루션 이야기 했잖아요. 네. 솔루션도 많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미국이 제 네. 시스윈드는 왜 빼놓으세요? 시윈드가 이제 재생에너지에 들어가게 네, 네.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설립 비용의 4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 규모 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국내를 넘어서 미국에서 이미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꽤 있죠. 그렇죠. 이 태양광 대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 그리고 판가 유지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지난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무려 9,6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거의 1조네. 네, 거의 뭐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인데 2011년도에 태양광 산업에 진출했거든요, 이 기업이. 그 이후로 최대 영업이익이에요. 네.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 모듈 공장을 풀 가동을 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600억 원. 그래서 올해 말까지 모듈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솔루션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저 태양광 얘기하셨으니까 풍력도 조금 더 얘기해 보죠. 미국 풍력 시장은 IRA로 10년간 2배에서 3배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풍력 발전 불모진 한국에서 전 세계 풍력 발전 기업들에게 인정받는 풍력 타워 기업으로서는 시스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시스윈드는 풍력 에너지 시장의 50% 정도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아주 기술력도 있고 전통성도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공장에서 육상 풍력 타워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 3년 내에는 해상 풍력 타워 공장 확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닷바람이 세잖아요. 맞아요. 해상 바람이 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해상 풍력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대체 에너지 부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 같아요. 아니 바람도 안 불고, 태양도 안 떴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많은데, 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조금 아쉬운 얘기를 드리자면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에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지금 네, 생산이.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수소 에너지죠. 수소 에너지? 네,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되는 게 바로 수소예요. 음. 이 수소를 에너지 저장 창고에 다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전기가 부족하면 이 수소 에너지를 쓰자. 네, 수소 에너지로 다시 전기를 생산하자. 그러니까 끊김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수소 에너지다. 유럽 쪽에서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인류적 차원에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우주에서 채취를 해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디에 무슨 수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우리 바본 줄 아나 봐. 그런데 수소 에너지가 네네. 우주 물질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90%요? 몰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냥 풍부하네요. 그냥 나가면은 있는 다 게 수소예요? 수소예요. 다 에너지네. 다 에너지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의 기술로는 우주에 있는 수소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인류가 그 정도의 기술력을 도달한다고 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진짜 그렇겠네요. 네. 너무 좋다. 아니 그럼 그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만 일단 잘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죠. 나중에 수소로 대박이다. 가져오는 게 합해지면 이제 어휴, 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소는 널렸으니까. 네, 그냥 뭐 우주만 나가면 다 수소니까. 너무 네. 자, 신재생에너지 선두주자로 꼽히는 덴마크의 경우에 전체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한데 모아서 전기로 공급하는 통합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와 에너지 정책을 논의 중입니다. 자, 정부가 지금 추진력 있게 실속 있는 정책을 펼 경우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정책주는 일단은 거스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8%밖에 안 된다 그랬죠. 네.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아서. 지리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리적 문제요. 에너지를 네. 생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사막이 있는 두바이라든가 뭐 중동 이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이 많고. 사계절이. 사계절이죠. 맞아.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동남아 같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네. 하지만 이게 단점이 됐지만 장점이 된 이유도 있어요. 뭐예요? 바로 기술의 발전인 거예요.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저장하자. 그러니까 다른 기술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부분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술 탑입니다. 야, 너무 그러네. 멋지다. 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거죠. 야. 그러네.